피부 관리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바로 피부 장벽, 스킨 배리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클렌징, 필링, 보습, 재생 등 다양한 관리법을 배우셨지만 그 모든 관리의 기초이자 핵심이 바로 피부 장벽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필링을 한 뒤에 각질 정리나 필링한 뒤에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세안 후에 피부가 땡기고 심지어 화장품을 바를 때 따가웠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세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배워볼 거예요. 이제 피부 장벽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원인과 회복 과정, 그리고 효과적인 회복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피부 관리 현장에서 피부과나 피부샵에서 고객의 피부를 진단하고 관리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피부 장벽이란 무엇인가? 피부 장벽은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피부의 바깥층에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에는 점막이 있고 입안에는 침이 있듯이 피부에서는 그 역할을 각질층이 합니다. 각질층이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각질층이 바로 피부 장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수분 증발을 방지해주고요. 이제 피부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외부 자극을 차단해줍니다. 먼지, 세균, 화학 물질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pH 균형을 유지해주고요.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 pH 4.5에서 5.5를 유지합니다. 장벽이 이 균형을 지켜주는 데 역할을 하고요. 미생물 균형 유지도 해줍니다. 피부 표면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존재하는데 장벽은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와줍니다. 장벽이 튼튼하면 피부는 매끄럽고 촉촉하지만 손상이 되어버리면 쉽게 건조해지고 따갑고 붉어집니다. 필링 후에 피부가 예민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장벽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건강한 피부와 손상된 피부. 이제 보통 건강한 피부는 수분이 유지되고 매끄럽습니다. 손상된 피부는 수분 손실이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염증이 발생되는데요. 이제 틈새도 벌어져 있죠. 결국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떤 화장품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흡수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장벽이 약해진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피부 구조, 장벽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벽돌로 쌓은 담벼락처럼 보이죠? 이거를 보통 벽돌 시멘트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각질세포, 케라티노사이트가 벽돌 역할을 해주고요.
지질이 그 사이를 채우는 시멘트 역할을 해줍니다. 이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유지가 되어야지 장벽이 단단하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의 장벽, 그리고 손상된 피부의 장벽,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건강한 피부 장벽은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도 이렇게 견고하게 버티고요. 손상된 피부 장벽은 보시면은 수분 손실이 많이 일어나면서 자극이 극대화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NN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연 보습 인자라고도 하죠. 각질 세포 안에는 천연 보습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천연 보습 인자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이름 그대로 피부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성분 NMF 성분으로는 아미노산, 젖산, 요소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물을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세안을 강하게 하거나 과도한 필링을 하면 이 천연 보습 인자들이 NMF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바로 건조해지고 거칠고 장벽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손상되는 요인으로서는 보통 과도한 세정이나 필링, 그리고 자외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온도나 습도 변화로도 이제 피부의 장벽이 붕괴되고 민감성 피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는 손상은 서서히 이제 보통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수분 손실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당겨지면서 2단계로 넘어가면 염증 반응이 올라와요. 이제 붉어지고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었을 때는 방어력이 약화되고 이제 화장품이 어떤 게 닿아도 따갑고 민감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화장품이 안 맞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이미 손상돼서 정상 반응조차 과하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어요. 이제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고 이제 턴오버 주기라고 하죠. 약 28일 주기로 위로 밀려 올라와서 각질 세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질과 세라마이드가 다시 채워지면서 장벽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이 회복 속도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자극을 줄이고 보습과 보호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복 관리의 3대 원칙으로는 자극을 최소화해주고 수분 공급을 해주고 지질을 보충을 해줘서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피부를 회복하는데 성분이 4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이제 이 세라마이드는 지질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장벽 보강을 핵심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5로 유명한 판테놀. 진정이나 재생, 촉진을 해주고요. 그래서 필링 후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진정 관리 하실 때.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홈쇼핑에서도 이 성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많이 아시는 히알루론산, 수분 공급에 역할을 해주고 천연 보습인자 NMF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네 가지는 피부 장벽 회복의 4대 영웅이라고도 할 만큼 이제 보통 관리사가 제품을 추천할 때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웬만큼 신뢰할 만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링 같은 거를 또 하시면 이제 재생 화장품이나 진정 화장품 성분을 추천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링 후에 관리를 보통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필링 후 이제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는 pH 균형을 맞춰주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진정이 되는 판테놀 앰플, 염증이 완화되니까 판테놀 앰플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보습을 위해서 세라마이드 크림, 지질막 보충을 위해서, 그리고 필링 후에 필수입니다.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야 돼요. 자극을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극을 이렇게 줄여주고 수분 공급을 하고 보호를 해주면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민감성 피부는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장벽은 이제 피부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벽이 손상되면 모든 관리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벽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회복에는 수분, 지질, pH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세 개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객의 피부를 볼 때 이분의 피부 장벽은 어떠한가, 건강한가? 이 질문 하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손님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지고요. 다음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자, 이번 시간은 필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필링 종류를 알아보시고 국가고시 자격증에도 시험으로 나오는 아하, 효소, 스크럽, 고마지 이렇게 각각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순서와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필링 종류에는 아하, 알파 하이드록시산이라고 하죠. 수용성으로 피부 표면 각질 제거를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바하, 베타 하이드록시산, 지용성으로 모공 속 피지,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파하, 저자극, 보습, 항산화, 민감 피부에 적합하고요. 이 파는 아하보다 분자량이 크고 저자극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다 하면은 이 아하 대신 파를 써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 라하는 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보다 이제 느리지만 부드러운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민감하면서 여드름 피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라도 이제 지용성입니다. 그 다음 효소, 단백질을 분해해서 자극이 적은 각질 제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크럽은 미세 입자로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고 즉각적으로 매끈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마지는 젤이 피부에 흡착되어서 각질과 함께 문질러서 떼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물리적으로 자극으로 해서 이제 문질러서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아하를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게 타이머 켜고 손 소독하고 유리볼 소독을 한 뒤에 아이패드를 해주십니다. 아하는 아이패드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를 3번에서 4번 정도 유리볼에 담아두고 이제 팩부스를 소독한 후에 T존부터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를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아하 순서 한번 짚어볼게요. 공통사항이죠. 타이머 켜고 손 소독, 유리볼 소독하고 아하는 바르기 전에 아이패드를 해줍니다.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아하를 유리볼에 담아둔 뒤에 아하 같은 경우는 T존부터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각질을 조금 녹여주시고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이제 아이패드를 빼고 해면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아하 같은 경우는 냉스포를 사용합니다. 냉스포 사용하는 점 잊지 마시고 이제 냉스포로 닦아주셨으면 토너 정리하고 이제 터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아하는 10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하,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먼저 켜고 손 소독해 주세요. 외건 옆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패드로 먼저 눈을 보호해 줍니다. 아하는 상성 성분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이렇게 눈을 가려줍니다. 그 다음 새 유리볼을 꺼내서 알콜 솜으로 닦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외건 옆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소독한 유리볼에 아하 제품을 3번에서 5번 정도 펌핑을 해주시고 제품을 모델 옆에 놓아주세요. 새 붓을 꺼내서 마찬가지로 소독을 해주신 뒤 적당량을 붓에 묻혀주신 뒤 코부터 발라줄게요. 바를 때 주의할 점은 리터치가 되지 않도록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코 바르신 후 이마, 오른쪽 이마 바르셨으면 왼쪽 이마도 발라주시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유존 라인 오른쪽 볼부터 발라줄게요. 아하의 범위는 턱 라인까지이기 때문에 턱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 쓴 유리볼과 붓은 3단에 내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 무릎손 한 뒤 5분 남았습니다 하면 손 소독해 주시고 아이패드를 제거해 주신 후 해면 처리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마부터 이마, 코, 콧대, 눈 아래, 콧볼 한 번 더 꼼꼼히 닦아주시고 인중, 턱 아래 제품을 턱 라인까지 발랐기 때문에 턱 아래 데콜테까지 내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냉스포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는 딥클렌징 4가지 중에 유일하게 냉스포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냉스포를 가져오신 뒤 코 삼각형 모양으로 해주신 후 똑같이 스포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눈썹, 이마,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이동하시면서 스포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코벽, 인중, 볼, 턱선, 손다리미 만들어서 이마, 볼, 턱 라인 닦아주시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마, 볼, 턱 라인까지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솜에 토너를 묻혀서 토너 처리를 해주신 후 눈두덩이, 이마, 코, 볼, 토너 처리 후 사용하신 제품은 외건 제자리에 놓아주시고요. 타이머 끄고 손 소독하고 무릎손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하. 다음은 효소 공통사항입니다. 타이머 켜고 손 소독해 주시고 유리볼을 미리 소독을 해 주신 뒤 효소를 넉넉하게 유리볼에 덜어주고 이제 효소 같은 경우는 이 가루를 정제수나 이제 물을 적당량 부어서 팩붓으로 거품 날 때까지 고르게 잘 섞어줘야 합니다. 이거를 고르게 섞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해면 처리하거나 토너할 때 이제 냉스포하거나 이럴 때 거품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가루를 완전하게 고르게 잘 섞어주시면 되고 효소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올려주시고 거즈를 올려주셔야 돼요. 바른 후에 아이패드 올리시고 거즈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온장고로 가셔서 온장고에서 온수포를 가져온 후에 얼굴에 살포시 얹어둡니다. 온수포를. 첫 번째 온수포를 사용할 때는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 사용하는 온수포는 이 효소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서 이제 조금 녹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지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얹어만 주시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제 온수포를 빼주시고 이제 온수포는 정리해 주시고 거즈랑 아이패드 했던 거 제거해 주시고 똑같이 해면을 처리해 주신 후에 다시 온장고로 가서 온수포를 가져오고 나서 온수포로 한 번 더 닦아줍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온수포죠. 이 두 번째 사용하는 온수포는 닦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닦는 거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온수포를 올렸을 때 살며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온수포까지 끝나면 토너 정리해 주시고 터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주의사항. 거품 타입의 효소는 알갱이가 없도록 잘 섞어주기. 효소는 온도와 습도가 유지될 때 각질을 녹여주므로 온수포를 빨리 올리고 최소 1분 정도 올려줘야 돼요. 해면이나 온수포로 깨끗하게 닦아야 토너 정리할 때 거품이 나지 않는다. 총 온수포는 2장 사용합니다. 범위는 이제 턱 라인까지예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효소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먼저 켜고 손 소독해 주세요. 그 다음 새 유리볼을 꺼내서
알코올 소독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외건 옆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우더 타입의 효소를 소독한 유리볼에 적당량 덜어줄게요. 제품은 모델 옆에 놓아주세요. 그 다음 유리볼에 정제수를 적당량 덜어줄게요. 세부 꺼내서 마찬가지로 외건 옆에서 소독을 해주세요. 자, 소독한 붓으로 유리볼에 적당량 담긴 효소를 붓을 눌러주면서 효소를 녹여줍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섞어주세요. 저는 잘 보이게 하려고 모델 위에서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외건 옆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붓을 눌러주면서 고르게 잘 섞어주셔야 돼요. 녹여주셔야 돼요. 풍성한 거품이 나게끔. 그 다음 유존 턱선부터 턱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오른쪽 볼부터 길게 피부결 따라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발라줍니다. 인중, 코 타고 이마, 오른쪽 이마, 왼쪽. 사용한 유리볼과 붓은 3단에 내려주시고 손 소독하신 뒤 준비해둔 아이패드와 거즈를 올릴게요. 그 다음 2단에 있는 쟁반을 꺼내서 소독을 해준 뒤 온장구로 가서 온수포 1개를 먼저 꺼내 오신 후 각 티슈 위에 잠시 올린 뒤 손 소독해준 뒤 스포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온수포는 올리기 전 손목에 온도 체크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첫 온수포는 이렇게 올려만 둡니다. 위아래 누르지 말고 얹어만 둔 채 5분 남았습니다 할 때까지 무릎손 해주시고 대기해줍니다. 5분 남았다고 하면 손 소독한 뒤에 온수포를 제거해서 3단에 두신 후 그 다음에 거즈랑 아이패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면 처리를 꼼꼼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해면 처리를 할 때 꼼꼼하게 안 닦으면 두 번째 온수포 하고 스킨 처리할 때 거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2단에 있는 쟁반을 꺼내서 소독을 해준 뒤 온장고로 가서 두 번째 온수포를 또 가져옵니다. 똑같이 가져온 뒤 각 티슈 위에 얹어놓고 손 소독을 해준 뒤 손목 안쪽 온도 체크를 해주신 뒤 스포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효소는 총 온수포를 2개를 씁니다. 한 장은 거즈 위에 올려놓는 용도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닦는 용도로 따로따로 갖고 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손 가리미, 이마, 볼, 턱 라인까지. 스포 동작을 마친 후 물솜에 토너를 묻혀서 토너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효소가 해면 처리할 때부터 깨끗이 안 닦이면 토너 처리를 할 때 거품이 올라오니까 이 점 주의해 주셔야 해요.
토너 처리를 해주신 후에 제품은 외건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첨언 정리 필요하면 해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끄고 손 소독해주시면 됩니다. 효소 자, 그 다음 스크럽 알려드릴게요. 스크럽은 아이패드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머 켜고 손 소독 후 유리볼도 소독해 주고요. 스크럽 제품이 유리볼에 한 500원 정도 동전 크기만큼 짜주면 되고요. 이제 얼굴 크기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크럽을 얼굴에 도포를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볼, 왼쪽 볼, 인중, 코, 이마 이렇게 유존부터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다 바르시고 나서 새 유리볼을 꺼낸 후에 마찬가지로 적당량의 정제수가 필요해요. 정제수를 살짝 부어줍니다. 이제 이거는 정제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정제수를 묻혀가면서 러빙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정제수를 부어준 후에 이제 손에 살짝씩 묻혀가면서 스크럽을 러빙을 해줍니다. 한 3분 정도 이상 러빙을 해주신 후에 러빙이 끝나면 해면 처리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스크럽도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해면 처리할 때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스크럽을 해면 처리를 끝냈으면 온장고에 가서 온수포 가져온 후에 손 소독하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장고에서 온수포 꺼내서 사용이 끝났으면 토너 정리하고 이제 터번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도포할 때 너무 짧게 바르지 마시고, 도포할 때 피부결 방향대로 길게 발라주시고, 러빙 동작할 때도 너무 조그맣게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리듬감 있게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얼굴 범위가 턱 밑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턱 라인까지입니다.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스크럽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먼저 켜고 손 소독해주세요. 그 다음 새 유리볼을 꺼내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외건 옆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럽 제품을 소독한 유리볼에 500원 정도 짜주세요. 그 다음 제품은 모델 옆에 놓아주시고요. 새 붓 꺼내서 마찬가지로 외건 옆에서 소독해 주신 뒤 적당량을 붓에 묻혀주신 뒤 유존부터 발라줍니다. 유존부터 3선으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볼을 먼저 발라주신 후 왼쪽도 마찬가지로 발라줍니다. 양쪽 볼을 발라주신 뒤 T존으로 올라옵니다. 코, 오른쪽 이마, 왼쪽 이마 길게 피부결 방향대로 발라주십니다. 사용한 유리볼은 3단에 놓아주십니다. 그 다음 러빙할 준비 하실게요. 새 유리볼을 하나 꺼내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 주신 뒤 정제수를 적당량 덜어주세요. 그 다음 물 묻혀가면서 일정한 속도로 리듬감 있게 러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 3선 그려가면서 러빙을 해주시고, 코로 넘어와서 콧볼, 겉대, 코 옆도 녹여줄게요. 그런 다음 이마로 올라와서 둥글게 원을 그려가면서 러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작은 2, 3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2, 3분 정도 진행을 해주신 뒤 그 다음에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해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럽의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면을 돌려주면서 꼼꼼하게 해면 처리를 해주신 뒤 2단에 있는 쟁반을 꺼내서 소독을 한번 해주신 뒤 온장고에 있는 온수포를 한 잔을 꺼내옵니다. 다녀오시면 꼭 손소독을 잊지 말고 잠깐 2단에 살짝 각티슈나 이런 데 올려놓고 손소독하신 후 손목 안쪽 온도 체크 항상 하시고, 자, 온수포 코 아래에서 삼각형 접기 해주시고 스포 동작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눈썹, 이마, 헤어라인 꼼지락꼼지락 이동해 주시면서 코, 콧대, 볼 쪽이랑 이중 같이 해주시고 턱 끝, 턱 라인 손다리미 만들어 주시고 이마, 볼, 턱 라인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마, 볼, 턱 라인. 스포 동작을 마친 후에는 물솜에 토너를 묻힌 후 토너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토너 처리 후에 제품은 외건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타이머 끄고 손 소독하고 무릎손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고마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고마지는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크럽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마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타이머 켜고 손 소독해 주시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는데요. 이제 터번을 풀어서 티슈를 삼각형으로 깔고 귀를 막아줍니다. 이제 고마지 같은 경우는 가루가 이제 밀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귀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터번 안쪽에 귀를 막기 위해서 티슈를 삼각형으로 양쪽을 깔아줘요. 그리고 양쪽에 티슈를 해준 거를 터번을 해주신 뒤에 터번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또 귀를 막은 티슈 말고 이제 베드에 떨어질 수 있는 가루가 있기 때문에 목 양쪽에도 티슈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볼을 소독을 해주고 고마지를 유리볼에 덜은 후에 이제 얼굴에 펴바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존부터 해서 고마지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제 국가 자격증에서는 이제 이마랑 오른쪽 볼이 시험 때 먼저 밀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만 이마랑 오른쪽 볼을 먼저 발라주시고 왼쪽 볼, 코, 인중 이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시험 때만. 그리고 이제 바르신 후에 아이패드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고마지가 조금 어느 정도 말라야지만 이제 밀리기 때문에 1분 이상 고마지가 마를 때까지 조금 대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르는 동안에 이제 저희는 유리볼에 이제 정제수를 살짝 덜어 놓을 거예요. 러빙할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네, 유리볼에 이제 정제수를 덜어 놓고 시간이 되면 아이패드를 제거를 해 주시고 나서 러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제거를 한 후에 이마 전체랑 오른쪽 볼 텐션 주면서 피부결 방향대로 밀어내 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밀어낼 때도 이제 가루가 떨어진 거를 잔여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가루는 티슈에 조금씩 버려주시면 됩니다. 나오는 거. 그리고 유리볼 정제수를 묻혀가면서 러빙을 해주시면 되고요. 러빙이 끝나시면 마찬가지로 해면 처리를 해주시고, 해면 처리를 한 후에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앞에는 온장고로 갔죠. 근데 고마지 같은 경우는 티슈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온수포를 하시면 티슈가 다 이제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해면 처리 후에 고마지는 티슈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목 양옆에 티슈 깔아놓은 거, 그거랑 터번 안쪽에 있었던 티슈 정리해서 버려주시고, 터번 정리를 다시 해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고마지를 끝내놓고 이제 터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터번에서 귀를 열어서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쟁반 들고 이제 온수포를 갖고 오시면 돼요. 온수포 닦은 후에 마찬가지로 토너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고마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켜고 손소독 먼저 해줍니다. 터번을 풀어서 토끼귀를 만들어줍니다. 티슈 2장 뽑아서 마름모 모양으로 놓으시는데 옆에 찍찍이 부분이 살짝 보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름모 모양으로 2장을 깔아주신 뒤 귀를 막아서 터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귀 막아서 터번을 해주셨으면 이제 목 양 옆에 티슈 2장을 마름모 모양으로 깔아주실게요. 이렇게 깔아주는 이유는 고마지 가루가 베드에 떨어지지 않고 티슈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새 유리볼 하나 꺼내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준 뒤 고마지를 유리볼에 적당량 덜어줍니다. 다음에 제품은 동일하게 모델 옆쪽 베드에 올려놔주시면 됩니다. 팩붓을 소독한 다음 고마지를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마지가 밀어내는 범위가 이마 전체와 오른쪽 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마 전체를 먼저 바른 뒤 오른쪽 볼도 발라주실게요. 턱선부터 오른쪽 볼 발라줍니다.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왼쪽 볼부터 발라줄게요. 나머지 부분은 러빙해서 물로 녹여낼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인중 바르시고 코까지 발라주세요. 피부결 방향대로. 자, 다 바르셨으면 고마지가 마르는 대기시간 동안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해준 다음에 러빙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새 유리볼을 꺼내서 소독을 해준 뒤 정제수를 적당량 덜어놔주세요. 남은 시간이 4분 정도 될 때까지 대기해 주셨다가 손소독 다시 한번 해준 뒤 아이패드를 제거하고 러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이마부터 텐션을 잡고 피부결 방향대로 밀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마지 가루가 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밀어내줍니다. 오른쪽 이마 피부결 방향대로 밀어주시고, 자, 왼쪽 이마 마찬가지로 피부결 방향대로 밀어내줍니다. 자, 이마가 끝나셨으면 오른쪽 볼을 밀어주면 되는데 도포할 때 턱선 라인부터 바르는 것과 동일하게 턱선 라인부터 조금씩 올라와주면서 피부결 방향대로 밀어주시면 되세요. 텐션을 줘서
피부결 방향대로 조금씩 피부결 방향대로 텐션을 주면서 잡아주면서 밀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볼까지 다 밀어주셨으면 유리볼에 정제수를 묻혀와서 스크럽 했을 때 러빙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마지를 다 녹여주시면 됩니다. 턱끝부터 해서 부드럽게 원 그려가면서 롤링해주시고 콧볼도 굴려가면서 러빙을 해주십니다. 코뼈, 콧들, 자, 이마까지 꼼꼼하게 물로 다 녹여주면 됩니다. 자, 물 러빙까지 끝나면 해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면은 동일합니다. 눈, 눈썹, 이마, 헤어라인, 코 옆 볼, 코 사이 흰 거, 인중, 해면을 돌려가면서 턱 라인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해면은 3단에 내려놔 주시고 턱원을 풀어서 턱원에 있는 휴지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다시 턱원을 해주십니다. 이때는 귀가 보이게끔 턱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원에 있는 휴지를 같이 버려주시면 됩니다. 베드에 깔려있던 휴지랑 턱원에 끼워놨던 휴지 같이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쟁반을 들고 온장고 가서 온수포를 꺼내오시면 됩니다. 다녀와서 2단에 온수포 잠깐 내려놔 주시고 손 소독하신 뒤 온수포 온도 체크를 해주시고 코 삼각형 접기로 온수포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스포 동작은 동일합니다. 눈두덩이, 눈썹, 이마 꼼지락꼼지락 이동하면서 코뼈, 볼, 인중 닦아주시고 볼 닦아주시고 턱 손다리미 만들어서 오른쪽부터 이마, 볼, 턱 라인 반대로 왼쪽 편도 손다리미 만들어서 이마, 볼, 턱 라인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온수포는 깔끔하게 접어서 3단에 내려놔 주시고 토너 처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 소독하시고 토너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마, 코, 볼, 인중, 턱 아래. 토너 처리가 끝나면 베드 위에 있는 제품을 외건으로 이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터번 정리 한 번 더 해주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터번 정리 해주고 타이머 끄고 손 소독한 뒤 무릎 손하고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링에 대해서 봤는데요. 각하 현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피부 타입별로 필링 선택을 잘 해가지고 건강한 피부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5가지 동작을 공부를 하실 건데요. 이제 피부 국가 자격증 실기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실기가 기본이지만 가장 감점이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해서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5가지 동작 공부할 거예요.